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찰나에도 세계의 돈 맴새를 가장 잘 맞는다는 투자의 규제들은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경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소식 하나가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바로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애플을 비롯한 핵심 주식들을 대거 팔아치우고 무려 3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천조 원이라니 가늠조차 안 되는 액수죠.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의 거의 5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주식시장에 살만한 기업이 없어서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폭풍이, 그것도 아주 지독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닷물이 갑자기 해안가 저 멀리까지 썰물처럼 기괴하게 빠져나갈 때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짐을 챙겨 고지대로 전력 질주합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온다는 자연의 경고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바닥에서 펄떡이는 물고기와 조개를 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딱 이 갯벌과 같습니다. 대형 헤지펀드들과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이미 방어태세로 전환하고 지하 벙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데 대중들은 그저 막연하게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IMF 때도 다 극복했잖아. 자, 상상해보세요. 오늘은 좀 무겁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6년 혹은 그 언저리의 경제적 격변은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영끌에서 산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며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는 누군가에게는 당군 이래, 아니 IMF 이후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경제 위기는 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의 주인을 바꿀 뿐이죠. 준비 안 된 자의 주머니에서 준비된 자의 주머니로 아주 내목하고 합법적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모든 것을 털리는 쪽이 될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헐값에 죽는 쪽이 될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트 가서 장 한번 보면 헛웃음부터 나오시죠? 사과 한 알에 몇천 원씩 하고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제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흉흉한 소식뿐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부실 문제가 건설사들을 연쇄부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은행들은 대출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통계가 쏟아집니다. 건너 아는 대기업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희망퇴직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행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듯 아직 진짜 대형 사고는 터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본진이 오기 전의 전진,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들에 불과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에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주기가 있습니다. 대략 18년에서 20년마다 시스템은 부채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결국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1997년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IMF 외환위기가 그랬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계바늘은 무서운 속도로 202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팩트만 가지고 살펴볼까요? 주식시장의 몇몇 테크 기업들은 실제 돈을 버는 능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거품의 꼭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끌, 비투라는 이름으로 한 세대 전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엄청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에 물려 있습니다. 기업들은 싼 이자로 빌린 돈으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좀비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모든 경제지표의 경고등에 시뻘건 불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탄 것처럼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진짜 돈 냄새를 맡는 부자들은 세 가지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미친 듯이 현금을 끌어모읍니다.
둘째, 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빚을 줄입니다. 셋째, 피바람이 불고 난 뒤의 쇼핑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너무 뻔하고 지루한 소리 같나요? 맞습니다. 지루하죠? 하지만 이 지루하고 뻔한 걸 안에서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집니다.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1997년 IMF 때 모두가 나라가 망한다고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한강다리로 향할 때, 누군가는 바늘방값으로 떨어진 강남의 아파트와 우량기업의 주식을 쓰레기 줍듯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평생 놀고 먹어도 다 못 쓸 거대한 부로 이뤄져. 그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높거나 특별한 천재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질 때 그것을 가뿐하게 받아내 단단한 현금 방공호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현금 방공호를 구축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물속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나를 살려줄 유일한 산소통이고,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줄 최후의 방패입니다. 대한민국 보통 직장인들의 통장 잔고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 달치 생활비조차 현금으로 없는 가구가 태반입니다. 당장 이번 달에 회사에서 잘리면 다음 달 카드값부터 막막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억울하게 퇴직금을 헐값에 정산받거나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에 손을 대게 되죠.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최소 6개월, 가능하다면 1년치 생활비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비상금으로 딱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너무 액수가 크다고요? 당장 바꾸고 싶은 차도 있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가야 하는데 그 큰 돈을 그냥 묵혀두라니 미칠 노릇이겠죠? 하지만 제발 명심하세요. 이건 바보처럼 묵혀두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목숨줄입니다.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전혀 모르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위기가 오면 그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찾게 되는 게 바로 현금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공격적으로 아주 독하게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보지도 않는 OTT 구독 서비스 당장 다 취소하시고 배달음식 어플 삭제하세요. 올해는 호캉스나 해외여행 건너뛰셔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궁상맞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딱 1년만 미친 듯이 현금이라는 땔감을 모으라는 겁니다. 통장에 든든하게 쌓인 현금은 그 어떤 명품 시계나 외제차보다 여러분에게 거대한 심리적 우월감과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이 비상금의 진짜 폭발적인 위력은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나옵니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남들이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내놓는 우량자산들, 입지 좋은 부동산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질 때 이 현금은 여러분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됩니다. 모두가 제발 내 것 좀 사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아주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이거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흥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이 독하게 모은 현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남들이 다 아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수입원을 냉정하게 수술대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철밥통처럼 안전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에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박물관에나 가야 있습니다. 내가 속한 산업이 소비 침체나 고금리에도 끄떡없는 곳인지, 아니면 싼 이자로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하며 버티는 곳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 직무가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날아가는 마케팅이나 지원 부서라면 지금 당장 생존 배낭을 쌓아야 합니다. 이력서 먼지 털어서 다시 쓰시고 업계 사람들과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으면서 네트워크 봐줘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월급 통장 하나에만 목숨 걸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리기사를 하든 배달 알바를 하든 블로그를 쓰든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내 노동이 아닌 시스템이나 부업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기어코 만들어내야 합니다. 튼튼한 다리 4개로 서 있는 의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 하나짜리 의자는 그 하나가 부러지는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설마 내가 잘리겠어? 라는 그 오만한 안일함이 여러분을 가장 먼저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릴 겁니다. 세 번째, 이거 들으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바로 부채, 빚, 다이어트입니다.
최근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이자 감당하느라 매달 피가 마르시죠? 그런데 주담대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신용카드 리볼빙,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하려고 빌린 변동금리 신용대출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시장에 돈줄이 바싹 마릅니다. 내 월급은 깎이거나 동결되는데 은행에서 내야 할 이자는 2배, 3배로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썼던 그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할부는 여러분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강철 밧줄로 변합니다. 빚의 무서움은 단순히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빚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해지니 자꾸 더 위험한 도박이나 사기에 손을 대게 됩니다.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집에 있는 중고 물건을 당근마켓에 다 내다 파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금리가 높은 악성 부채부터 무조건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빚을 다 갚고 잔고가 0원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해방감과 맑은 정신, 그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생존을 위한 벙커를 팠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거대한 부를 쟁취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기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두 가지 바보 같은 짓이 있습니다. 하나는 겁에 질려 주식이든 펀드든 손절치고 다 팔아버린 뒤 현금만 끌어안고 벌벌 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젠간 오르겠지, 존버가 승리한다며 계좌 어플을 지우고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둘 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위기가 며칠 날, 몇 시에 올지 맞추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재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체질을 전천후 방어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들 따라 테마주나 실체도 없는 코인, 적자투성이 기술주에 몰빵했다면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세상이 반토막이 나고 경기가 박살이 나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해야 하고 머리를 감아야 하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기업, 현금이 빵빵하게 도는 우량 기업으로 갈아타세요.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탐욕을 버리고 이 폭풍 속에서 절대 죽지 않겠다는 생존의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방어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인보험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이나 핵심적인 암보험 같은 것들 말이죠. 불황이 길어지면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회사 잘려서 수입도 뚝 끊겼는데 덜컥 큰 병까지 걸려 수천만 원 수술비가 필요해진다면 이건 개인의 파산을 넘어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지름길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몇만 원짜리 필수보험부터 해지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어른들이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입니다. 이제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현금 모으기, 부채 청산, 자산 체질 개선을 모두 마친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폭풍을 맞이한 99%의 대중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게 됩니다. 남들이 대출이자를 못 내서 평생의 꿈이었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 주식계좌가 녹아내려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든든한 현금을 쥔 여러분은 마침내 사냥을 나설 완벽한 포식자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 우리는 지금부터 지독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반토막난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 패닉셀로 쏟아져 나올 자산 중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옥석을 가려내야 하니까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어떤 자산이 먼저 튀어오르는지, 과거 금융위기 때 경매 시장에서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었는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부자들은 어떤 타이밍에 지갑을 열었는지 과거의 데이터를 파헤쳐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미리 적어둔 쇼핑 리스트를 꺼내들고 원하던 가격이 왔을 때 손을 떨지 않고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안과 경제 위기는 그저 피하고 싶은 재앙이고 끔찍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래 모든 거대한 부의 이동은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불황의 터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자들의 재산이 냉정하게 때를 기다린 인내심 있는 자들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합법적인 약탈의 시간. 과도한 빚으로 모래성을 쌓은 자들의 펜트하우스가 차곡차곡 현금 벽돌을 쌓아둔 자들의 소유로 명의가 바뀌는 짜릿한 역전의 순간.
여러분은 평생 이 잔인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들러리만 서다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주인공으로 올라서시겠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통장에 현금이 수억 원이 있어도 막상 그 끔찍한 위기의 한가운데 서면 이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준비, 멘탈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경제가 붕괴한다, 나라가 망한다는 곡소리뿐이고 주변 지인들은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져 술을 마십니다. 그 엄청난 집단적 공포와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기회다 라고 외치며 홀로 뛰어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초인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정보 식단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해서 조회수를 빨아먹는 자극적인 유튜버들이나 세상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비관론자들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차단하세요. 대신 숱한 위기를 직접 몸으로 겪어내고 살아남은 현명한 투자자들, 객관적인 역사적 데이터와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뻔한 명언을 뼛속 깊이 새기세요. 인류 역사상 끝이 나지 않은 불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반드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경제는 회복되고 잃어버린 일자리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캄캄한 터널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영원한 암흑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끝자락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반드시 꺼내들 마지막 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은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면 항상 똑같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윤전기를 돌려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풀어서 시장에 불을 끄고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국가가 진 빚의 부담을 녹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현금은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자산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반드시 실물 자산으로 바뀌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현금만 끌어안고 있다면 위기 이후에 찾아올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해일, 여러분의 구매력은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아파트, 우량기업의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은 종이돈이 아무리 풀려도 결국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냅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헐값의 자산을 줍고 이어서 찾아올 인플레이션의 파도 위에서 느긋하게 부의 팽창을 즐기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들의 변하지 않는 사냥 공식입니다. 2026년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경제 위기가 정확히 그때 올지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오거나 늦춰질지 그 파괴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 아니면 가볍게 스쳐 지나갈지 그건 감히 인간이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분명 존재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준비들 현금 방공호를 파고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해체하며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을 하고 다가올 기회를 위해 피터지게 공부하는 이 과정은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무조건 여러분의 삶을 압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가올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도 심지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히 지켜줄 강철 같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성공하고 부를 거머쥐는 사람들은 절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다 아는 뻔한 위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남들이 귀찮아서 미루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을 오늘, 당장, 묵묵히 실행에 옮긴 사람들일 뿐입니다. 모두가 오늘만 살자며 욜로를 외치고 축배를 들 때 홀로 묵묵히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위해 칼바람을 맞으며 장작을 패고 식량을 비축하는 바보 같은 짓. 그 바보 같은 짓이 온 세상에 얼어붙는 경제의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을 유일하게 살려내고 나아가 여러분을 새로운 부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직도 나한테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며 이 영상을 끄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펜을 들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적어내려가며 통제권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위기가 닥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길거리로 나앉을 때 여러분이 지어둔 그 견고한 현금 방공호 안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 이제 쇼핑을 시작해볼까? 라고 미소 짓는 그 짜릿하고 압도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거대한 부의 대이동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이자 신이 내린 가장 공평한 사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생존을 넘어 기꺼이 번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결정하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을 응원합니다.